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62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성공전자입니다. 자,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로 사업용 신용카드인 법인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답니다. 다음의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랍니다. 그냥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그 신용카드에 해당되는 탭 눌러가지고 등록하면 되겠죠. 메뉴 엽시다.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탭이 3개 중에서 신용카드 맨 오른쪽 탭을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에 카드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코드 번호는 99800입니다. 99800 그리고 국민카드네 국민카드 그리고 매출입니까? 매입입니까? 그래서 카드는 매출인지 매입인지 유형을 딱 선택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물건 살려고 카드 발급받은 거죠. 매입이다 이겁니다. 자, 매입을 딱 선택하시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따로 언급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카드 번호 보면 이제 매입이냐 매출이냐에 따라서 그 활성화되는 란이 딱딱 달라지거든. 우리는 매입으로 딱 선택했으니까 가맹점 번호 이런 거는 매출 때만 필요하니까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입 쪽 이렇게 활성되어 있는 란에다가 입력하면 되겠지. 매입 쪽 란에다가 그 카드 번호 적어주면 됩니다. 카드 번호 9440-2657-1 111-5555 그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카드 종류는 자 사업용 카드라고 선택해 주면 되겠네. 여기서 1, 2, 3 이렇게 선택란 중에서 사업용 카드 3번을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다. 됐죠? 자 하면은 제시된 자료가 모두 입력됐으니까 자 메뉴 닫으시고 저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시면 오케이 끝난 것이 첫 번째 문항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항 주식회사 성공전자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랍니다. 그냥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가지고 고치면 되는 거지.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가지고 제시된 자료가 뭡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네. 외상 매출금 보니까 하나도 입력 안 돼 있는 거지. 그럼 추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전자에 대해서 F2 키 눌러서 우리전자 이렇게 불러오고 금액이 얼마라고? 500000 그리고 늑대와 여우랍니다. 늑대와 여우에 대해서 얼마? 48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은 차액이 이제 0 돼버렸죠. 그러면 제대로 입력한 겁니다. 그리고 외상 매입금도 한번 보자. 외상 매입금도 하나도 기록 안 돼 있네. 그럼 추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F2 키 눌러가지고 우주산업 이렇게 금액 3200000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 요거에 대해서 입력 2200000 이렇게 해주면 차액이 이제 0 됐죠. 그러면 내가 제대로 입력했다. 이렇게 확인까지 가능한 거지. 그러면 메뉴 닫으시고 그러면 두 번째까지 풀어봤고요. 세 번째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대체 적용 9번에다가 뭐라고 추가 등록해 달랍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열면 되겠죠. 여기서 어떤 계정을 찾으면 됩니까? 외상 매입금 찾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찾는 방법 여러 가지인데요. 이렇게 이번에는 컨트롤 F 한번 사용해 볼게. 컨트롤 F로 외상 매입금 이렇게 찾아보자. 그러면 251번 이렇게 유동부채 쪽에 외상 매입금이 있다. 그지? 이렇게 찾은 다음에 적요가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있는데 대체 적요 쪽에다가 9번으로 입력을 해달랍니다. 뭐라고? 외상 매출금과 상계 뭐 이렇게 입력해달랍니다. 입력했죠? 그러면 이제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제 기초정보 문제 풀어봤고요. 2번 일반 전표 입력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먼저 열으시고 문제 읽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1월 8일 제조 공장에서 원재료 운반에 사용하는 트럭의 자동차세 12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납부했답니다. 자, 자동차세는 뭡니까? 취득하고 나서 보유하는 동안에 내는 세금이니까 취득 원가가 아니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공장 관련이니까 500번대 코드로 써야 되겠죠. 자, 입력해 봅시다.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자, 차변에
세금과 공과래 500번대 코드로.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120000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죠.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 끝난 거지 뭐. 됐죠? 자, 1번 풀어보았고요. 2번 1월 10일 영업부 직원의 12월분 급여를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답니다. 자, 그러면 급여 줄 때 일부를 원천 징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금 계정 과목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예수금 묻는 문제였다. 그래서 50만 원만큼 원천 징수하고 950만 원만 줬다 이거지. 차변에 급여 적는데 영업부니까 800번대 코드 급여로 적으면 되겠죠? 자, 입력합시다. 자,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자,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을 인식한다. 800번대 코드로. 801번이네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 인식한다 그지? 요거 묻고 싶었다 이겁니다. 예수금 얼마입니까? 50만 원. 500000 그리고 나머지만 보통 예금으로 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입력 끝났고요. 자, 세 번째 문제 1월 13일 날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세정주식 100주를 장부 금액은 요게 160만 원짜리랍니다. 요거를 주당 15,000원에 전부 처분했답니다. 자, 일시 보유 목적으로 샀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딱 장부에 기록되어 있겠죠. 요거를 팔았다 이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아니면 처분 손실 나오는 그런 거래죠. 자,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요. 주식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파는 와중에 수수료 5만 원이 생겨서 현금으로 줬다 이겁니다. 하나의 점포로 입력하랍니다. 자, 수수료 같은 게 물건 팔 때 생겼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주된 영업 활동이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해야 되겠다. 그죠? 물건 파는 게 주된 영업 활동 아니죠. 주식 파는 거니까. 그러면 그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처분 손익에 그냥 넣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분석 끝났으니까 실제 입력해 볼게요.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 대변에 일단 자산이 빠져나가겠죠.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감소를 대변에 기록하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장부 금액만큼 빠져나가겠죠. 장부 금액이 160만 원짜리야. 자,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차변에 돈이 들어오는데 자, 보통 예금으로 받았답니다. 보통 예금. 보통 예금 얼마 들어옵니까? 한 주당 15,000원에 처분했는데 그게 100주잖아. 그죠? 15,000원 곱하기 100주. 15,000원 곱하기 100주 하면은요. 150만 원 돈이 들어오네. 150만 원 돈이 들어온다. 자, 장부 금액 160만 원짜리를 150만 원에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10만 원 나오겠지. 그렇게 나올 것인데 그 와중에 5만 원만큼 수수료가 더 들었거든. 그러면 처분 손실이 10만 원이 아니고 이제 5만 원 플러스 돼가지고 15만 원만큼 처분 손실이 나오는 상황인 거지. 됐죠? 이제 입력해 봅시다. 자, 대변에 현금이 5만 원 나갔습니다. 왜? 수수료 때문에. 그래서 현금 대변에 5만 원 적어주고요. 그에 따라서 대차 차익이 이제 마이너스 15만 원이 된 거야. 자, 현재 마이너스란 말은 대변에 더 큰 상황이죠. 그러면 차변에 뭔가 비어있다. 차변에 적어준다. 그러면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적어줄 것이고 그 금액은 15만 원. 조금 전에 분석했던 상황과 똑같은 거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적어주자. 15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이 완료된 거네. 오케이. 4번 볼까요? 2월 15일 날 당사에서 제조한 제품 원가는 150만 원, 시가는 200만 원. 요거를 경기도에 기부했답니다. 기부금으로 우리 제품을 썼다 이겁니다. 대변에 제품 얼마 적어야 됩니까? 원가로 적어야 되겠죠. 장부에는 무조건 원가로 기록되어 있다. 시가는 요 제품을
외부에 내다 팔 때 돈 얼마 받을까 그거죠. 그래서 장부는 시가가 아니고 원가로 기록되어 있는 거야. 대변에 제품 150만 원 적어주고 요거 매출 원가가 아닌 목적으로 우리 재고자산을 쓴 거니까 타계장 대체 분계죠. 그래서 8번 적어주는 것도 까먹지 말자. 차변은 당연히 기부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2월 15일입니다. 자, 대변에 제품 이렇게 적어주고 적요 8번 꼭 적어주자. 금액은 얼마라고? 1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기부금이라고 적어주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5번째 볼까요? 2월 20일 날 1월 20일자 가수금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주식회사 신흥에 대한 제품 매출의 계약금이고요. 나머지는 주식회사 신흥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자, 1월 20일에 주식회사 신흥으로부터 돈 1000만 원 받은 거죠. 그런데 이거 뭡니까? 물어봤더니 나중에 가르쳐 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면 일단 대변에 가수금이라는 임시계정 과목으로 기록해 놨겠죠. 자, 요거를 이제 정치가 밝혀졌으니까 차변에 기록해 적어주고 없애고요. 대변 쪽에는 제대로 된 계정 과목인 뭘로 2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약금조로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금, 그리고 나머지 80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의 감소, 이렇게 제대로 된 계정 과목으로 적어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가수금에 대해서 원래는 거래처를 입력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거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입력하고 어떤 경우는 입력 안 한다 이겁니다.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2월 20일자 분기에 입력할 때 일단 차변에 가수금 이렇게 적어주는데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 거래처를 입력해 주자 이겁니다. F2 키 눌러서 신흥 이렇게 입력해 주자. 왜냐하면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입력했다고 감점은 없거든요. 그런데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 안 했다 그러면 감점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래처를 입력해 주자. 우리 알고 있는 일반적인 로직에 따라서 가수금 채권 채무에 해당한다 그지? 그래서 입력해 준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0000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200만 원은 선수금, 계약금조를 미리 받은 거야. 자, 선수금으로 기록하고 신흥 이렇게 거래처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2000 이렇게 입력하고 대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기록하자고 했죠. 어디에 대한? 신흥에 대한. 이렇게 800000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입력하려면 애당초 가수금이 생겼을 때 거래처가 과연 입력이 되었었나 안 됐었나 확인해 보는 것이 조금 더 디테일한 정교한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한번 그 작업까지 한번 해봅시다. 1월 20일자 분기를 보자 이겁니다. 1월 20일자 분기에 보니까 가수금 돈 받은 거에 대해서 기록했었는데 그때는 거래처를 기록 안 했었네. 그죠? 그러면 우리 이번 날짜 2월 20일자 날짜의 분기를 할 때 조금 더 정밀하게 회계 처리한다면 요 가수금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없애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회계 처리일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요거 거래처 입력했다고 해도 전혀 감점 없으니까 우리가 시간에 좀 쫓기는 상황이다. 여력이 없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입력해 주는 것이지.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모든 입력 해봤고요. 자, 6번째 문제 봅시다. 2월 22일 날 주식회사 대전의 외상 매입금 9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수하지 차변에 적혀가지고 그렇지만 또 다른 이름의 부채, 즉 지급엄이라는 부채는 다시 대변에 생긴다. 그죠? 부채의 이름만 바뀌는 분기다. 됐죠? 2월 22일 날 분기. 2월 22일 날, 자, 일단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대전. 대전입니다. 금액은 9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다시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이번에 증가하는 부채 이름은 지급엄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분계 완료.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스타일의 분계가 부채가 감소하고 또 다른 이름의 부채가 나오는 이런 분계가 자주 등장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스타일 문제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다.
좀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문제 풀어봤고요. 자, 요거 다 드시고,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풀어봅시다. 메뉴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이제 출발해볼까? 첫 번째 문제. 2월 23일 날 주식회사 재상으로부터 원재료 300만원 부가세 별도거든 요거를 매입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대금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원재료 사는 거래죠. 자, 부가가치 유형 뭡니까? 세금계산서 받았고 거기 부가가치 적혀있고 매입세 품절 사유 전혀 없고 그러면 51번 과세 됐죠? 자, 입력합시다. 2월 23일 51 과세고요. 공급가액은 300만원. 그리고 공급처명은 재상. 전자계산서 여부는 발급했고 분계는 차변의 원재료 맞죠? 대변에 자, 대변에는 어음을 끊어줬으니까 지급어음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상단과 하단의 입력이 완료. 자, 두 번째 문제요. 2월 25일 날 개인인 비사업자 배수만 씨에게 제품을 110만 원 부가세 포함이거든. 요거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했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줬고요. 거기 부가가치가 적혀 있다. 그러면 매출로서 현과 유형이 되겠죠. 22번 현과 하면 되겠다. 자, 2월 25일 날 유형은 22현과 공급가액은요. 자, 현금 영수증 거래, 신용카드 거래는 여기 공급가액 라인에다가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딱 적어주면 쫙 쪼개진다고 했죠. 자동으로. 자, 1100000을 여기 입력해주고 엔터키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쫙 쪼개졌다. 배수만이라는 거래처고요. 분계는 자, 제품 매출 맞죠? 그리고 차변은 현금으로 돈 받았다고 했습니다. 차변은 현금으로 기록하면 입력이 끝난 것이지.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볼까요? 2월 27일 날 미국 ABC사의 제품 1000개, 한 개당 200달러고요. 요거를 직수출했답니다. 직수출 바로 제시되어 있네. 영세로 적용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한 거래. 그래서 16번 직수출, 요 16 수출이라는 유형을 선택하면 되겠다.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구할 때 환율 뭘로 한다고 했습니까? 선적일, 공급일자의 기준 환율로 사용한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선적일의 기준 환율 요거 달러당 1,100원 요거를 환율로 사용해야 되겠다. 과세표준 구해볼까? 1000개 곱하기 200달러 곱하기 1,100원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 구해지겠네. 자, 1000개 곱하기 200달러 곱하기 1,100원 이렇게 구해볼게. 2억 2천만 원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고객 매입률 뭐 이런 환율이 제시되어 있지만 요거 쓰는 것이 아니고 기준 환율을 쓰는 것이다. 대고객 매입률은 뭐라고 했습니까? 은행에서 쓰는 은행의 환율이라고 했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렇습니다. 자, 고객들이 돈을 들고 오면요. 요만큼 우리가 원화를 줄게요 라고 하는 것이 대고객 매입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달러 들고 오면 나라에서 고시한 환율은 1달러 들고 오면 1,100원 주는 것이야.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거보다 작게 주겠죠. 1,100원이 원래 줘야 되는 금액이지만 1,100원보다 좀 작게 1,050원이나 1,000원 정도로 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고객 매입률이 기준 환율보다 낮은 거죠. 이래야지만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은행이 먹고 사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좀 이상하다 그지? 1,200원 오히려 기준 환율보다 높게 지금 제시되어 있네. 만약 이러면 어떻습니까? 은행 망하겠지 뭐. 그죠? 은행이 그만큼 손해보는 거니까. 전부 다 달러 들고 그 은행으로 다 달려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조금 정교한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요 환율 쓰지 않은 거니까 우리 문제 푸는 거는 전혀 문제 없죠. 그래서 요거 그냥 쓰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봤네. 자, 입력합시다. 2월 27일요. 자, 유형은 16 수출이었습니다. 공급가액은 220000000 이렇게 적어주고 공급처명은요.
어디로 수출했습니까? ABC사네. ABC사. 이렇게 입력하고. 자, 0에서 19번은요. 1번 직접 수출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지.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 맞지? 차변에는 외상으로 그지 팔았지.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그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 차변을 기록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이 완료. 자, 4번 3월 14일 날 당사는 제품을 주식회사 수정산업에 판매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판매 대금은 3,500만 원 부가세 별도였으며 그중 2,500만 원은 수정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답니다. 전형적인 매출거래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했고 거기 부가가치 적겠으니까 11번 과세 되겠네. 자, 입력 바로 합시다. 3월 14일이요. 10일 과세고요. 공급가액은 3,500만 원. 3500000 이렇게 적어주고 공급처명은 수정 산업이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됐고 분계는 제품 매출이고요. 대변에 차변에는 자 2,50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죠. 받을 어음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받을 어음 2500000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단과 하단 입력이 완료된 거지. 오케이. 5번째 3월 25일 날 광평부동산으로부터 공장 건물 신축용 토지를 8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토지니까 면세 제외하다 그지? 자,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 줬답니다. 뭡니까? 유형은 53 면세 되겠다. 그리고 전자 여부 여 하면 되겠다. 그죠? 자, 대금 중에서 2천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주었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다. 나중에 주기란 거는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분석 끝났으니까 입력해 볼게요. 3월 25일요. 53 면세 공급가액은 8천만 원. 그리고 공급처명은 광평부동산. 전자여부 여 요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계산서도 전자계산서가 발급된다. 그래서 여 분계는요 차변에 토지지 뭐 그죠? 토지 8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돈으로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으로 얼마요? 2천만 원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거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이 모두 끝난 것이지. 자, 6번째요. 3월 27일 날 영업부 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려고 서치라인에서 취득가액 1,000만 원 부가세 별도거든. 요거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1,500cc래. 요거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내가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어. 그런데 요거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죠. 그죠? 1,500cc니까 1,000cc 이하 경차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이렇게 좀 어렵게 썼지만 이게 결국 뭐라고? 8인승 이하의 소형 수용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8인승 이하고 1,000cc 초과하니까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맞다 이겁니다. 비영업용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회사가 택시 회사나 자동차 만드는 회사다 뭐 그런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그냥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는 무조건 비영업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됐죠? 세금계산서 받았고 부가세 적혀 있다.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은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 두 번째 요건.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했으니까 54 불공 유형을 선택하면 되겠죠. 됐죠? 전형적인 불공에 해당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입력 바로 할까요? 그죠? 차변 계정 과목은 업무에 쓰려고 차 산 거니까 차량 운반고라고 차변 기록하면 되겠죠. 자, 3월 27일. 54 불공이고요. 공급가액은 1,000만 원입니다.
100000000 이렇게 적고 공업처명은 어디입니까? 서치라인 전자세금계에서 발급받았고요. 불공제 사유가 뭐라고요? 비영업용 소형 수용자라고 3번을 선택하자. 분계는 차변의 차량 운반구입니다. 그리고 자 아시죠? 불공의 경우에는 부가세 대여금이 따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합해진 금액이 차변으로 그냥 적혀버린다. 자 대변에는 미지급금이죠. 그 10개월 할부로 샀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단과 하단의 입력이 모두 끝난 것이지. 자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메뉴 닫읍시다. 이제 오류 수정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1월 29일 날 영업부 사무실 수도 광열비로 8만 원 현금으로 지급한 걸로 회계 처리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영업부 사무실 수도 광열비가 아니고 제조 공장의 수도 요금 그리고 제조 공장의 전기 요금 이런 거였대. 계정 과목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지? 코드 번호도 바뀌고. 자, 1월 29일자 일반 전표 입력 보면 되겠죠. 1월 29일. 자, 수도 광열비라고 차변에 되어 있는데 요거 자, 공장 관련 가스 수도료라는 이런 계정 과목으로 쓴다고 했죠. 500번대 코드로 바꾼다. 금액이 얼마? 가스 수도료는 자, 수도요금 3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3만 원으로 고쳐주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은 전기요금이니까 전력비라는 계정을 쓴다고 했습니다. 500번대 코드로. 그래서 물론 밑에 적어도 됩니다만 그냥 보기가 조금 편하게 적어주자. 그래서 전표 삽입해가지고 요 바로 밑에다가 차변을 적어주자. 전력비라는 계정하면 500번대 코드로 5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수직이 완료된 것이겠지. 오케이. 자, 1번 문제 풀어봤고, 자, 두 번째 2월 18일 날 제조사원 김사랑의 시내교통비 5만 원의 현금 출금 거래가 장부에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아예 입력 안 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추가로 입력하면 되는 거지. 자, 2월 18일 날 부가가세 정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면 되겠다. 차변에 뭡니까? 여비교통비지 뭐. 여비교통비인데 요 직원이 제조사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500번대 여비교통비로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금액 얼마입니까? 5만 원. 50000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줬다고 했죠. 현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자, 세 번째 문제요. 3월 17일 날 영업용 소모품을 주식회사 미래로부터 55만 원 부가세 포함이거든요. 요거를 현금 구매하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 모르고 입력했답니다. 요거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래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있는 거를 지우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새로 입력해야 되겠죠. 자,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려고 했는데 이걸 잘못한 거래. 비용 계정을 사용해랍니다. 소모품 살 때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죠. 비용 계정 쓰랍니다. 소모품 B라는 계정을 쓰고 영업용이니까 800번대 코드로 써라 이 말이죠. 오케이. 분석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받았고요. 거기 부가가치가 적혀 있고 매입세 풍조 사유 전혀 없다. 그러면 뭐라고? 현과 매입 유형으로 쓰면 되겠다. 61번 쓰면 되겠죠. 부가세 유형으로. 오케이. 자, 일단 일반 전표 입력에 잘못 처리되어 있는 거 먼저 확인해 보자. 3월 17일 이렇게 현재 입력이 되어 있답니다. 자,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다시 매입 매출 전표에 제대로 입력해 보자 이거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열어서 날짜가 며칠이었다고? 3월 17일이었다고. 3월 17일 날 유형은 말하고 매입 중에서 현과 61번 61 이렇게 적고 공급가액栏에는 여기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 금액 딱 적어주면 자동으로 작성해진다고 했죠. 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550000이었어. 됐습니다. 자동으로 작성해졌고 미래라고 있네. 거래처가. 그리고 분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변에 소모품 B라고 고쳐야 되겠다. 소모품 B 중에서 800번대 코드로. 그죠? 영업용 소모품이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주자. 대변에는 결제 뭘로 했다고? 현금으로 구매했다고. 이렇게 적어주면 입력이 다 끝난 거죠.
그죠? 이렇게 매입 매출점 입력 쪽에다가 제대로 입력을 딱 했고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요거 지우면 되겠죠. 딱 체크하시고 X자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 삭제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문항에 대한 수정이 끝났다. 자, 메뉴 닫으시고요. 자, 이제 결산 정리 문제 봅시다. 문제 5번입니다. 첫 번째, 일시적으로 제품 판매용 매장을 임차했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에 3개월치 임차료 300만 원을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월할 계산해가지고 기말 수정 분기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선급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고 회계 처리하는 거죠. 자, 세 달치, 즉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도까지입니다. 10일, 12일, 세 달치를 300만 원 줬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다, 그지? 300만 원을 전부 다 비용으로, 올해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한 달치는 내년 걸 미리 준 거죠. 그래서 한 달치인 100만 원만큼을 차변의 선급 비용이라고 인식하면 되는 거지. 대변에는 뭐 적으면 됩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차변 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비용 부분을 대변에 좀 적어가지고 100만 원만큼 줄여주는 거죠. 비용은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코드 번호는 뭐겠습니까? 제품 판매용 매장이니까 800번대 코드의 임차료로 기록되어 있겠죠. 그거를 대변에 적어주자. 100만 원만큼. 자, 수동 계산이죠. 일반 제품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 날짜를 열고 차변에 선급 비용 100만 원 기록하고 1000000 대변에는 임차료라는 비용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코드 번호는 800번대였지. 이렇게 적어주면 첫 번째 문제 입력 완료. 자, 두 번째 문제요. 당사는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의 1%를 대손 추산액으로 반영하고 있답니다. 보충법에 의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시오. 요거 수동 결산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자동 결산이 훨씬 편하죠. 우리 자동 결산으로 풀어봅시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1월부터 12월 이렇게 열어서 상단에 대손상각을 버튼 클릭하면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쭉 나타난다 그지? 그 중에서 미수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요거 자동으로 계산된 거를 지우시고 그지?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에 대해서만 1%로 방법으로 보충법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대손율 1% 돼 있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된 거 확인한 후에 결산 반영 요거를 클릭하시면 제대로 된 자료로 딱딱 꼽힌다 이겁니다. 그죠? 자, 결산 반영 누르시면 보십시다.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보면 대손 상각이라고 보이는데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요만큼, 받으럼에 대해서 요만큼 추가로 설정된 금액이 자동으로 딱 꼽혀버렸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입력된 거 확인했으면 이제 전표 추가 요거를 클릭하시면 작업이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결산 문제까지 마쳤네. 자, 메뉴 닫으시고요. 자, 문제 6번 이제 조회 문제 이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즉 10월부터 12월입니다. 이렇게 요 기간 중 매출 세금 계산서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랍니다. 자, 요거는 매출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딱딱 집계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 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오케이. 자, 부가가치 탭 눌러서 세금 계산 합계표 눌러서요. 자, 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10월부터 12월. 이렇게 검색한 다음에 매출 탭을 클릭한 다음에 전체 데이터 요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매출 세금 계산서가 있는 거래처가 전부 다 이렇게 딱 뜨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제일 많은 걸 찾는 거니까 요 매수 쪽이 제일 큰 걸 찾는 겁니다. 4라고 되어 있는 요 수정 산업이 제일 크죠. 답을 뭘로 해야 됩니까?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라고 했죠. 수정 산업의 거래처 코드인 1019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1번 답은 1019.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 메뉴 닫을까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문제, 4월 중에 주식회사 하늘 상사에게 외상 매입금을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거래처와 관련된 문제니까 거래처 원장을 보면 되겠죠. 거래처 원장 열어서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외상 매입금을 돈으로 준 거,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상세 내역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드릴다운 기능 활용하면 되겠다. 됐죠? 자, 회계관리 쪽 해서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4월 중이네. 그러면 4월부터 4월까지 뭐 이렇게 검색하시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이렇게 외상 매입금 이렇게 검색하시고 거래처는 어디에 대한 거? 하늘 상사 F2키 눌러서 하늘 상사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네. 2300.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늘 상사에 대해서 전기로부터 요만큼 넘어가지고 차변 쪽에 요만큼, 대변 쪽에 요만큼, 그리고 잔액이 요만큼 돼 있다. 이런 내역이 나와 있다. 겁니다. 자, 요거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거는 회계 처리는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딱 기록될 것이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나 현금 이렇게 기록되겠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 입장에서는 뭐 차변 쪽에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추측컨대 외상 매입금이 현금이나 보통 예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521만 원 같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답하려면 더블 클릭해가지고 상세 내역까지 보면 되겠다 이겁니다. 더블 클릭해볼까? 그러면 상세 내역이 나와 있는데 한 건밖에 없는 거네. 4월 25일 날 차변에 521만 원 이렇게 기록된 것이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요 날짜의 분계 내용까지 밑에서 보인다. 봅시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보통 예금 맞죠? 아하, 521만 원만큼 외상 매입금이 이제 돈 줄 때가 돼가지고 보통 예금으로 결제된 거구나. 이렇게 확인했다. 그러면 답은 뭐 쓰면 되겠습니까? 521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겁니다. 한 건밖에 없었으니까 요 달의 거래는 521만 원인 거지. 됐습니다. 답을 원한 건 뭡니까? 하늘 상사에게 외상 매입금을 지급한 금액 자체를 물었으니까 답을 521만 원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2번 문제 완료. 자, 2번까지 풀어봤고 메뉴 닫읍시다. 자, 마지막 문제 세 번째. 5월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한 무슨 계정 과목 이런 거 묻는다 그러면 일개표, 월개표가 굉장히 파워풀했죠. 오케이. 자,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 월개표 요 탭을 한번 써볼까 이번에는 몇 월 달? 5월 중이니까 5월부터 5월까지 뭐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 즉 하나의 계정 과목이 아니고 여러 개의 계정 과목이 집계된 금액을 원한다. 그래도 답할 수 있는 거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 집계 금액 이쪽 라인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계열에 있는 요 금액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증금액 전체를 다 나타낸 것이고요. 증금액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여기 현금 쪽 열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을 지금 요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거는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으니까 요거 6743390 요거를 답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됐죠? 이렇게 하면 3번 문제까지 해결되겠네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어의 문제까지 마쳤고요. 자, 62의 기출문제를 지금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이했다, 그죠? 그래서 자신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